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날씨가 풀리면서 봄철 산행 많이 다니실 텐데요. 해변기 산행 시에는 특히 사고 위험이 높습니다. 불시에 낙석이 발생할 수도 있고 얼음이 덜 녹은 곳이 있기 때문에 특별히 주의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산에서의 봄은 4, 5월부터 더디게 시작되는 것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3월 넷째 주 채널 경남 종합 소식 잠시 후 뵙겠습니다. 덕유산 자락 아래 드넓게 펼쳐진 5,000년 역사의 터전. 높은 지대와 지리적 영향으로 예로부터 과실 재배에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한 해 생산량만 무려 4,500여 톤에 달하는 오직 거창만의 친환경 고품질 딸기. 180헥타르의 농지에서 약 400여 농가가 재배하고 있습니다. 남녀노소 누구나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거창한 딸기. 거창의 선진 농업을 이끌어 나갑니다. 오감을 만족시키는 거창한 딸기. 생산시설 현대화와 품질 고급화 사업으로 딸기의 품질 향상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합니다. 생산에서 재배, 유통까지 농부의 정성을 담습니다. 앞으로 거창한 딸기는 FTA에 대비해 시설 현대화, 딸기 산업밸리 조성 등 거창만의 고품격 딸기 재배 시스템을 도모할 것입니다. 선진 거창 농업을 이끌어 나갈 거창한 딸기. 농업인들의 굵은 땀방울로 이뤄낸 결실. 명품 거창한 딸기의 경쟁력 제고 및 브랜드 가치 향상을 위해 박차를 가하며 미래로 나아가는 친환경 명품 거창 딸기. 이제 오감으로 느끼세요. 농협 안심 벌꿀. 소매부터 보관, 유통까지 농협의 이름으로. 농협의 대표 브랜드 안심의 이름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농협이 책임집니다. 농협 안심 벌꿀. 한우 하면 다들 떠오르는 곳이 있으시죠? 청정 산골 거창 한우 드셔보셨나요? 쑥으로 쑥쑥 키워 맛도 영양도 프리미엄 애우. 이제부터 한우하면 거창 한우 애우입니다. 제20대 총선 후보 경선이 치열함을 넘어 상대 후보에 대한 비방과 네거티브 선거운동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현역 의원의 선거대책위원장 L씨가 선거법 위반과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했습니다. 19일 오후 S국회의원 선거대책위원장 L씨는 둥근촌 함양포럼이라는 SNS를 통해 함양신문과 채널경남에 보도된 여론조사가 허위로 드러났다. 허위 보도로 주민 여러분을 현혹시킨 언론과 후보에게 국민들의 따끔한 맛을 보여달라는 내용을 퍼뜨렸습니다. 선관위 보도자료에 따르면 허위 사실이나 비방은 명백히 공직선거법 위반이며 관련법에 대해 처벌될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채널경남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방법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해 공표했으며 경남 선관위에 의해 문제없음을 표명받았습니다. 채널경남과 함양신문은 선관위의 선거법 위반으로 신고했으며 해당 경찰서에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선거법 위반으로 고소장을 접수한 상태입니다. 거창군수 재선거 새누리당 공천 1, 2차 경선 결과 박관범 씨가 최종 후보자로 선출됐습니다. 박 후보는 거창 군민과 그동안 함께 경합을 벌인 경쟁 후보들에 대한 감사와 위로를 잊지 않았습니다. 거창군수 재선거 새누리당 최종 후보자로 선출된 박관범 후보가 21일 오전 거창군청 브리핑룸에서 국민들께 감사와 소망을 전하는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박 후보는 함께 경합을 벌였던 3명의 후보들에 대한 위로와 함께 행복한 거창군정의 진로를 개척하고 완성하는 일에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겸허히 수용할 것이라는 각오를 덧붙였습니다. 또 그는 섬김의 자세로 국민의 여론을 수렴하고 적체된 민원 해소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면서 아름다운 거창 공동체의 밑거름이 될 수 있는 기회를 달라며 본 선거에서의 필승을 약속했습니다.
존경하고 우리 사랑하는 거창 군민 여러분, 그리고 우리 고장 새누리당 당원 여러분, 여러분의 한결같은 사랑과 성원에 힘입어 거창군수 재선거 새누리당 후보자로 최종 공천되어 여러분께 간절한 희망을 담아 고개 숙여 감사를 드립니다. 예. 새누리당 공천 경선을 앞둔 지난 약 100일간의 차디찬 겨울 여정 속에서 국민의 표심을 쫓아 우리 함께 거리와 떨력을 누볐던 김기범, 김호연, 김창호, 윤수연 예비 후보님들께도 따뜻한 위로의 뜻을 전하며 여러분이 이루고자 하신 행복한 거창 군정의 진로를 개척하고 완성한 일에 한치 소홀함이 없는 후보로서 언제라도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겸허히 수용토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잠시 공식적인 절차에 따라 각각 선의의 경쟁 후보였으나 결국은 거창 국민의 삶의 질을 높여 행복한 군정을 일구는 한편 조국의 미래를 선도할 새누리당의 이상을 높이는 목표 지점은 모두 같은 것이었기에 변함없는 애항과 애조, 애당의 마음을 쏟아주실 것을 간절히 기대합니다. 저는 더욱 겸허한 성김의 자세로 국민의 여론을 수렴하고 정체된 민원 해소에 만전을 기할 것이며 거창 군정의 우선순위와 경중을 가려서 보다 역동적인 행정 서비스로 따뜻한 행정, 행복한 군정을 달성함으로써 아름다운 거창 공동체의 밑거름이 될 수 있는 4.13 필승의 그날을 향해 힘없이 달려갈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거창군수 재선거 최종 후보자로 박권범 씨가 선출됨에 따라 김창호 씨가 기자회견을 갖고 그동안 성원해준 국민들께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거창군수 재선거 후보 경선에서 박권범 씨가 선출됐습니다. 김창호 예비후보는 기자회견을 갖고 그동안 마음으로 응원해주신 거창 국민들께 감사의 인사를 전하면서 앞으로도 거창 발전을 위해 열심히 뛰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존경하는 거창 국민 여러분, 그리고 당원 동지 여러분, 새누리당 거창군수 예비후보 김창호입니다. 저는 거창군수 예비후보로서 쉼없이 달려왔습니다. 그러나 저 김창호는 선택을 받지 못했습니다. 저의 열정이 미치지 못하는 곳에서 손발이 되어서 마음으로 뛰어주신 분들을 생각하면 가슴이 미어집니다. 그동안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시고 용기를 불어넣어 주신 모든 분들께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새벽녘 거창읍 로타리에서 제가 아침 인사를 할 때 한 어르신의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이복의 김창호 씨, 열심히 하시게. 정치는 가슴으로 하는 거다. 말로 하는 것이 아니다. 이런 말씀을 한번 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저는 한 번 더 마음속 깊이 다짐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더 이상 우리 거창 국민들께 실망을 시켜드리지 않겠다고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는 한없이 이번에 저한테 보내준 지지에 대해서 우리 국민 여러분께 미안하고도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또 저를 도와주신 모든 분들의 응원을 결코 잊지 않겠습니다. 존경하는 거창 국민 여러분, 저 김창호는 영원한 거창 사람으로서 국민 여러분과 함께 부대끼며 살아가겠습니다. 앞으로도 항상 거창 발전만을 생각하고 고민하면서 열심히 뛰겠습니다. 김창호의 거창한 꿈을 위해서라도 중단 없는 전진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저 김창호를 뜨겁게 지지해 주신 우리 국민 여러분과 당원 동지 여러분께 다시 한 번 더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3월 18일 함양농식품수출진흥협회 발대식이 열렸습니다. 함양농식품 1억 불 수출 달성을 위해 수출농가와 단체, 가공업체 대표, 해외 수출 바이어들이 하나로 뭉쳤습니다. 함양군은 2019년 농식품 수출 1억 불 달성을 위해 신선 농산물 수출 농가, 단체, 농식품 가공업체 및 해외 수출 바이어 등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함양농식품수출진흥협회 발대식을 가졌습니다. 이날 발대식에서는 수출 비전 로드맵 동영상 시청, 서부바이어 인산힐링과 천령식품 간 100만 불 수출 계약 체결, 수출 결의문 채택 등이 이뤄졌습니다. 함양군은 2015년 한중 FTA 체결 등으로 인한 열악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6만 1천 불 수출을 이뤄 목표 대비 103%의 실적을 냈으며 LA 농수산 엑스포 참가 등을 통해 지속적인 해외 신시장 개척을 추진해왔습니다. 임창호 함양군수는 2019년 농식품 수출 1억 불 달성을 위해 수출 관련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맞춤형 행정 지원 서비스로 수출 관계자와 행정이 힘을 모아 반드시 2019년을 수출 1억 불 달성 원년으로 만들자고 강조했습니다. 오늘 참으로 뜻깊은 날인 것 같습니다. 함양군 수출진흥협회의 오늘 출범을 통해서 함양의 농식품의 우수성을 대외에 알리고 또 수출을 통해서 농업소득을 증대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에서는 농식품 수출 1억 불 달성을 통해서 이 함양군의 대외적인 이미지를 더욱더 홍보하면서 앞으로 소득을 창출하는 그런 소중한 기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함양의 농식품을 더 많이 홍보해 주시고 많이 애용해 주십시오. 저희들은 이 소비자들이 믿고 신뢰할 수 있는 그런 훌륭한 농식품을 생산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 인력 양성과 임업 선도자를 양성하기 위한 제1기 함양 산양삼 임업대학 입학식이 18일 열렸습니다. 지난 18일 함양군청 대회의실에서 제1기 함양 산양삼 임업대학 입학식이 열렸습니다. 이날 입학식을 시작으로 제1기 77명의 신입생은 산양삼 항로화 6차 산업화 과정의 이론 및 현장 실습 교육 20회, 100시간 학사 일정 동안 산양삼, 산약초의 항로화 6차 산업화 교육, 지식 산업 육성 교육 등을 배우게 됩니다. 특히 2020년 함양 산양삼 항로화 엑스포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전문 인력 양성과 미래의 건강치유 휴양 관광 산업을 주도할 항로화 전문 임업인을 육성하기 위해 국내 최고의 전문가를 강사로 초빙했으며 현장 학습 및 선도 농장 견학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날 입학식에서 임창호 학장은 2020년 함양 산양삼 항로화 엑스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신입생 여러분들에게 거는 기대가 매우 크다면서 9개월간의 학사 일정을 잘 맞춰 우리 군 임업 선도자로서 역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전국 최고 한방약초 재배지인 함양에서 7년째 운영해오고 있는 약초교실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2010년 약초교실 개강일에 배출된 산약초 전문가가 500여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함양군은 22일 농업인 교육관에서 2016년 약초교실을 개강했습니다. 이번 약초교실은 이날 개강을 시작으로 오는 11월 8일까지 9개월 동안 총 15회 과정으로 진행되며 수강생들은 천마, 도라지, 복분자, 백화수호 등 고품질 약초 재배 기술 등 약초 전반에 대한 다양한 분야를 배우게 됩니다. 특히 약초 관련 전국 유명 연구소 및 대학 교수들이 강사로 참가해 실습 위주로 교육함으로써 전문 지식 함양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토양 내 게르마늄이 전국 어느 지역보다 많이 분포돼 있어 전국 최고의 한방 약초 재배 적지로 알려진 함양군은 2020년 세계 함양 산양삼 엑스포 개최를 앞두고 약초 전문가 배출에 심혈을 기울여 왔습니다. 함양군이 함양의 100년 미래 초석을 놓기 위해 산양삼 지킴이 발대식 및 생산 농가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14명의 지킴이들은 오는 7월 축제 전까지 불량 산양삼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지킴이 활동을 하게 됩니다. 함양군은 지난 23일 산양삼 농가 및 읍면 담당자 등 1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산양삼 지킴이 발대식 및 산양삼 농가 일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이날 행사는 임창호 군수 인사말에 이어 산양삼 지킴이 14명에 대한 위촉장 수여, 결의문 낭독, 산양삼 농가 교육, 토의 등의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위촉장을 받은 14명은 이날부터 오는 7월 축제 전까지 불량 산양삼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산양삼을 보호하고 농가를 지도하는 지킴이 활동을 하게 됩니다. 임창호 군수는 농가 의식 개선과 다양한 교육, 산양삼 지킴이 활동 등 양질의 시스템 마련으로 세계로 뻗어가는 함양 산양삼을 생산하고 엑스포를 반드시 열어 100년 미래 함양의 기틀을 다지자고 강조했습니다.
3월 25일 거창군 종합사회복지관 대강당에서 거창 시니어클럽 2016년 노인 사회활동 지원사업 발대식을 가졌습니다. 이날 노인 일자리 사업단 발대식 및 아동학대 예방교육, 심폐소생술 교육 등 유익한 교육으로 풍성하게 채워졌습니다. 거창군 종합사회복지관 대강당에서 3월 25일 2016년 노인 사회활동 지원사업 발대식이 열렸습니다. 이날 520여 명의 어르신들이 참여한 가운데 성희롱과 아동학대 예방교육, 심폐소생술 교육, 12개 사업에 걸친 노인 일자리 사업단 교육 및 발대식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거창 시니어클럽 관계자는 노인들의 건강 증진과 소득 창출 등 노인 사회활동 지원 사업의 긍정적인 효과를 재차 강조했으며 거창군 노인들의 건강과 적극적인 사회활동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는 모범적인 시니어클럽이 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거창 시니어클럽에 선발된 참여자들은 노인 사회활동과 관련된 교육을 수료하고 거창군 내 일손이 필요한 각지에 배치돼 활동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매년 3월 24일은 결핵 예방의 날입니다. 거창군은 제6회 결핵 예방의 날을 맞아 거창읍 로터리 주변 시가지에서 결핵 예방 캠페인을 펼쳤습니다. 거창군은 23일 제6회 결핵 예방의 날을 맞이해 결핵 퇴치를 위한 모두의 동참이라는 슬로건을 걸고 거창읍 로터리 주변 및 시가지에서 주민들을 대상으로 결핵 예방 캠페인을 펼쳤습니다. 이날 거창군 보건소는 거창읍 로터리 주변, 재래시장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결핵 예방 홍보물을 배부했으며 주민들에게 결핵 예방 및 관리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됐습니다. 한편 거창군 보건소에서는 2016년부터 취약계층, 소집단 생활자 2,300명을 대상으로 객담을 수집해 도말 배양 검사를 실시하고 환자 조기 발견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보건소 관계자는 2주 이상 잦은 기침이 지속되면 결핵을 의심하고 보건소를 방문해 무료로 결핵검진을 받는 것이 좋고 예방은 개인 스스로 건강관리를 철저히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아동학대와 관련한 강력범죄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이에 거창군이 어린이집 보육교사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거창군은 지난 23일 거창경찰서, 거창군 어린이집 연합회와 함께 어린이집 보육교사 및 학부모 300여 명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교육은 거창군 어린이집 연합회에서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해 서울 동그라미 유아심리연구소 최바울 소장을 추천해 교육을 실시했으며 교사들의 자존감을 높이고 아동이 행복한 거창을 실현하기 위해 이뤄졌습니다. 군 관계자는 아동학대 예방교육 외에도 교육청, 경찰서, 아동위원회 등 아동 관련 기관 간 지역연대 네트워크를 강화해 우리 군에서는 아동학대가 추방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본인 가정뿐만 아니라 이웃 아이들에게도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거창군은 지난 11일 전국 군부 최초로 일반인 심폐소생술 교육과정 인증서를 받았는데요. 21일 공무원 심폐소생술 일반인 과정 1차 교육이 진행됐습니다. 3월 21일 거창군 보건소에서 거창군청 안전총괄과 보건소 직원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무원 심폐소생술 일반인 과정 1차 교육이 실시됐습니다. 먼저 심폐소생술의 중요성과 실습 방법에 대한 동영상을 시청한 후 직접 실습 기구를 이용해 심폐소생술 동작을 해보는 과정으로 진행됐습니다. 이날 교육생들은 성인, 소아, 영아 심폐소생술 이론 및 실습, 자동 제세동기 사용 방법, 기도 폐쇄 실습 등에 대해 배웠습니다. 한편 거창군은 지난 11일 군부 최초로 일반인 심폐소생술 교육기관으로 인증받은 바 있습니다. 거창군 보건소가 5세에서 7세 아동들을 대상으로 구강관리의 올바른 습관을 위해 오감톡톡 늘푸른 체험교실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아동들의 눈높이에 맞춘 프로그램으로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거창군은 새학기를 맞아 5세에서 7세 아동들을 대상으로 평생 지속되는 구강관리의 올바른 습관을 위해 오감톡톡 프로그램을 실시해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오감톡톡 늘푸른 체험교실은 어린이집 및 유치원 아동을 대상으로 매주 2회 보건소 2층 구강보건센터에서 실시하고 있으며 구강보건교육과 올바른 칫솔질 체험, 입속 세균 관찰, 불소 효능 실험, 치과 체험 놀이 등으로 진행됩니다.
군 관계자는 구강 건강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아동들이 평생 바른 구강 생활 습관을 가질 수 있도록 보건교육을 함께 실시함에 따라 구강 건강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심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난 17일 가조면 장길이 창덕사에서 조선 말기 유학자이자 독립유공자인 면우 곽동석 선생 추모제가 거행됐습니다. 거창 다천서원학회는 지난 17일 조선 말기의 유학자이자 독립유공자인 면우 곽종석 선생 추모제를 가조면 장길이 창덕사에서 거행했습니다. 유족을 비롯해 유림, 후학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초원관은 우정택 독립유공자 후손, 아헌관은 강호수, 종헌관은 오석교 후회가 맡았습니다. 특히 이날 거창공업고등학교 학생들이 추모제에 참여해 면우 곽동석 선생의 학문과 사상을 이해하고 호국 보훈 정신을 함양하는 기회를 만들어 매우 뜻깊은 자리가 됐습니다. 면우 곽동석 선생은 조선 말기 유학자이며 3.1운동 때 파리의 만국평화회의에 독립호소문을 보내는 등 한말 유림의 독립운동을 이끌었던 인물로 묘소가 있는 창덕사에서 매년 지역 유림, 문중 관계자 등이 중심이 돼 향사를 지내고 있습니다. 경남에서는 매화와 벚꽃들이 꽃망울을 터뜨리면서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봄꽃 축제들이 시작되는데요. 봄볕을 쬐면서 여유를 즐겨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채널 경남 종합소식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K-POP 동전 노래 연습장 120평의 대규모 최신 시설 40개의 다양한 크기의 방에 최신 TJ 반주기 완비 어린이, 청소년, 성인 모두 이용 가능합니다. K-POP 동전 노래 연습장은 거창 로타리 근처 신전 떡볶이 옆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뜨겁던 여름이 지나고 어느새 여행하기 더없이 좋은 계절이 찾아왔습니다. 교육의 도시, 창조도시 거창. 올해 말 4차선 88고속도로가 개통이 되면 대구에서 거창까지 30분 거리로 이어지며 편리한 교통망을 갖추게 돼 많은 사람들의 발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거창은 사과와 함께 딸기, 포도, 오미자 등 농산물로 유명한데요. 거창의 대표적인 향토 음식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네, 가을은 천고마비의 계절이라고 하죠. 그런데 말만 살찌우는 게 아니라 이 사람도 살찌우는 게 바로 가을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주변에서 가장 많이 또 쉽게 접할 수 있는 음식이 돼지국밥이 아닐까 싶은데요. 요즘처럼 쌀쌀한 날씨에 든든한 한 끼로도 좋고 또 술안주로도 좋고 또 해장으로도 최고의 음식이죠. 그럼 맛있는 돼지국밥 드시러 저와 함께 가보실까요? 거창군 거창읍 주상면, 주상초등학교 앞에 위치한 김부잔의 가마솥 돼지국밥. 돼지국밥 정말 맛있어요. 가마솥 돼지국밥 맛있어요. 우리에게 친근한 음식인 돼지국밥. 경상도 지역 대표 음식이며 동시에 담백하고 구수한 맛으로 인기가 높은데요. 순댓국밥 먹고 있습니다. 네, 맛이 어떤가요? 국물이 되게 개운하고요. 시원해서 네, 제가 네. 추위를 많이 타는데 먹고 나면 몸이 확 풀어지고 좋습니다. 돼지국밥 너무 맛있어요. 돼지국밥 만드는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소뼈와 돼지뼈를 오랫동안 고아 뽀얀 육수를 만듭니다. 여기에 소금과 밀가루로 깨끗이 씻어낸 돼지고기를 넉넉하게 올리고 마지막으로 콩나물을 올려 돼지고기 특유의 누린내를 없앴습니다. 진한 육수에 부추와 새우젓 등 내 입맛에 맞게 고명을 얹으면 드디어 맛있는 돼지국밥이 완성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국밥은 그 국물이 전혀 싱겁지 않고 구수하고 깊었으며 뚝배기 속 한가득 들어있는 고기는 담백하지만 푸석하지 않고 부드럽게 씹히는 맛이 고소했습니다. 장터에 나온 사람들이 따끈한 국물에 밥을 말아 후루룩 먹으면서 배고픔을 달래던 소박한 음식답게 돼지국밥과 함께 나오는 반찬도 김치와 깍두기, 깻잎 정도로 단출합니다. 순수 국산 고기만을 이용해 조리한다는 이곳 음식점에서는 돼지국밥을 비롯해 다양한 음식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국물이 이거 소고기 머리로 해가지고 네. 얼큰하니 네. 너무 이런 그 다른 돼지국밥하고 차원이 좀 틀린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맛있는 돼지국밥 한 그릇 먹고 나면 세상 부러울 것 없이 든든합니다.
맛이 어때요? 아, 네, 너무 맛있어요. 최고예요. 네, 드디어 제 앞에 맛있는 돼지국밥이 나왔는데요. 제가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정말 구수하고 개운한데요. 특히 이 콩나물이 들어가서 굉장히 얼큰하고 특별한 맛이 있는 것 같아요. 더 먹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육수가 정말 개운하고 구수하고 맛있거든요. 특별한 비법이 있나요? 아, 저희는 뭐 소뼈하고 돼지뼈하고 같이 섞어서 그렇게 합니다. 네, 보니까 가마솥에 끓여서 그런지 좀 더 깊은 맛이 나는 것 같은데요. 네, 우리는 간판 자체가 가마솥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네. 가마솥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다른 집에는 이 콩나물이 안 들어갔는데 이 집에는 특별히 또 콩나물이 들어가더라고요. 네, 우연히 이제 콩나물을 한번 사다가 한번 넣어봤거든요. 네. 그래서 손님들 주보니까 이게 반응이 좋더라고요. 네. 그래서 모든 메뉴에 다 콩나물 다 넣어주고 있습니다. 네. 콩나물이 들어가니까 이 국물도 더 시원하고 또 아삭한 식감이 좋은 것 같아요. 네, 콩나물은 뭐 해장국에도 또 좋다 하잖아요. 술 드신 분들도 네. 또 다 좋아하시더라고요. 네. 네. 김부자 돼지국밥 드시러 오세요. 맛있게 드릴게요. 프랑스 르몽드, 독일 슈피겔, 대한민국에는 채널경남 신문이 있습니다. 채널경남은 냉철한 시각과 진단으로 지역 현안을 취재합니다. 깔끔한 신문 디자인으로 독자들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는 채널경남. 신문 속에 지식의 샘물이 샘솟습니다. 채널경남은 저널리즘의 모범을 보여줍니다. 언제나 정확한 정보와 함께 명료하고 균형 잡힌 논평이 있습니다. 채널경남은 신문을 뛰어넘어 지성의 도서관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역 현안, 문화, 지역 경제 분야를 정론으로 다루고 있는 채널경남. 지금 바로 구독 신청하십시오. 바람도 잠시 숨을 고르다 가는 곳, 세상의 온갖 시름을 잊게 하는 비경들이 지친 몸과 마음을 다시 피어나게 하는 곳, 바로 거창입니다. 예로부터 이곳을 지키는 거북이가 죽어 바위로 변했다는 전설이 있는 거북바위. 흐르는 물이 마치 눈발이 흩날리는 것 같은 곳, 분설담이 있습니다. 이곳은 신선들이 논일던 곳, 사선대. 그저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심장을 먹게 합니다. 역사가 흐르는 시간을 느끼고 싶다면 여러분, 황산마을로 가보는 건 어떨까요? 16세기 초 신씨 일가가 터를 잡은 이후 오늘까지 명맥을 이어가고 있는 아름다운 고택마을입니다. 거창은 먹을거리도 참 풍부한데요. 쑥을 먹인 건강 한우인 애우. 신이 내린 선물 포도가 알알이 익어가고 있습니다. 365일 멋과 맛, 그리고 흥이 넘치는 행복도시. 바로 거창입니다. 청명한 하늘이 기분까지 상쾌하게 만드는 청정 자연이 살아 숨쉬는 이곳은 거창입니다. 얼쑤 좋다 지화자. 뭔가 재밌는 일이 생길 것 같죠? 네모를 먹는 소가 있다? 경남 거창에는 네모를 먹는 소가 있다? 거창에는 뭘 먹는 소가 있다? 거창소는 뭐 좀 특별한 거 뭐야? 도대체 뭘 먹는다는 걸까요? 제가 전공이네. 쑥을 먹은 소가 있다. 쑥이요? 네. 그렇습니다. 경남 거창에는 쑥을 먹는 소가 있다고 합니다. 우와! 지금 저희 눈앞에 펼쳐진 모습, 이거 혹시 유명 화가가 그린 그림 아닌 거 맞죠?
말로만 듣던 방목의 현장입니다. 초원에서 한가로이 풀 뜯어먹고 있는 저 소들이 바로 거창의 문화유산인 쑥 먹는 한우 애우 되겠습니다. 우와, 소들도 저희가 반가웠는지 다가와서 인사를 하네요. 거창에서 소한테 쑥을 먹이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쑥에는요, 항암 및 노화를 방지하는 효과가 있는 카테킨이라는 성분이 많이 들어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쑥을 먹은 소 애우는 고소한 맛을 내는 올레린산 함량이 무척 높다고 하네요. 사료는 쑥을 완전 배합 사료에 혼합하는 방식으로 만드는데요. 바로 이게 쑥을 넣은 사료입니다. 이 사료를 먹은 소는 두뇌 발달에 좋은 DHA 성분이 다른 한우보다 월등하게 많고요. 일반 한우보다 콜레스테롤 수치를 줄이는데 도움이 된다고 하네요. 와, 맛있게 먹는다. 애우야, 쑥 들어간 사료 많이 먹고 쑥쑥 커야 돼. 뭐, 알았어 형, 쑥쑥 끌게. 그렇다면 과연 애우의 맛은 어떨까요? 경남 거창의 자랑, 쑥 먹인 한우의 맛이 궁금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맛보러 가지 않을 수 없겠지요? 우와, 저 육 좀 나오는 것 좀 보세요. 부드럽고 고소하고 입에 씹으면 그냥 몸에서 쫙 빨아들이는. 이게 거창 우리 애우 한우를 많이 애용해 주세요. 시간이 생명이다. 죽느냐 사느냐, 당신의 이야기가 될 수 있는 아주 위험한 질환을 소개할까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전체 사망 10%, 연간 2만 5천여 명 사망. 우리나라 단일 질환 사망 원인 1위. 뇌혈관이 막히거나 터져서 한순간에 장애를 남기거나 목숨을 앗아가는 뇌졸중. 별 대수롭지 않게 여겨 더욱 위험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럼 뇌졸중 직접 경험해본 사례자를 통해 알아보시죠. 평소 고혈압을 앓고 있는 김모 씨는 요즘 이사 문제로 정신없이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잠에서 일어난 김모 씨는 집안일을 하는데 갑자기 오른쪽 팔에 힘이 없어지면서 물건을 떨어뜨리게 되고 시야가 흐려지면서 사물이 제대로 보이지 않는 증상을 잠시 동안 겪게 됩니다. 컨디션이 안 좋아서 그럴 수 있겠다 생각하여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이삿짐을 싸는데, 다시 오른쪽 팔과 다리에 힘이 약해지고 말하기가 힘들어져서 뇌졸중을 의심하고 급히 119에 전화를 하여 구급차로 응급실에 도착하였고, 혈전 용해술과 뇌졸중 집중치료실에서 치료를 잘 받아 심각한 후유증 없이 퇴원하였습니다. 또한 다른 사례자를 보겠습니다. 영업사원 박모 씨는 요즘 밀려드는 업무 때문에 정신없이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영업을 하기 위해 후배 이모 씨와 같이 거래처를 향하는 중 왼쪽 팔과 다리에 힘이 약간 빠지면서 핸들을 놓치는 바람에 전봇대와 충돌하는 사고가 나게 됩니다. 다행히 두 사람은 안전벨트를 하고 있어서 큰 부상은 없었습니다. 후배 이모 씨는 교통사고 나기 전 발생한 박모 씨의 증상이 뇌졸중으로 생각하고 빨리 병원에 가보자고 하였지만 박모 씨는 마비가 심하지 않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지나치게 됩니다. 그날 저녁 남은 업무를 위해 늦게까지 일을 하던 박모 씨는 왼쪽 팔다리에 마비가 심해지면서 쓰러지게 되었고, 후배 이모 씨가 뒤늦게 박모 씨를 발견하고 119에 신고를 하여 응급실에 왔으나 반신골수라는 뇌졸중의 후유증을 겪게 되었습니다. 뇌졸중 증상으로는 갑자기 한쪽 팔다리가 힘이 빠지고 눈이 잘 안 보이거나 물체가 2개로 보이며 발음이 어눌해지거나 대화가 안 되고 어지럼증으로 비틀거리며 중심을 잘못 잡고 심한 두통과 오심, 구토의 증상 등이 갑자기 나타날 때는 즉시 119를 누르십시오. 뇌졸중의 경고를 무시한 죄, 죽음의 길로 들어설 수 있다는 사실 명심하십시오. 죽느냐 사느냐, 그 선택은 당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시간이 생명이다.